안녕하세요. 국내 트레킹입니다. 오늘은 국내 최대의 인공호수와 10만 평 크기의 비밀 정원이 있는 도시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왔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시는 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중간중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공호수를 가볼 텐데요. 저는 호수 제2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오늘의 트레킹은 국립세종도서관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것을 착안해 만든 건물이라고 하는데 정말 멋지네요. 도서관을 지나 호수공원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세종호수공원은 국내 최대의 인공호수로 크기가 축구장의 62배, 평균 수심이 3m라고 하는데요. 정말 압도적인 크기입니다. 코스가 다양해서 상황에 따라 코스를 선택해서 걸을 수 있겠습니다. 호수공원으로 내려가 볼 텐데요. 공원 입구에 화장실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원의 첫인상은 자연과 닮은 모습인데요. 잔잔한 호수와 함께 펼쳐진 산책로는 걷기에도 편안하고 곳곳에 벤치와 쉼터가 있어서 천천히 여유롭게 트레킹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호수를 가로지르는 다리와 구조물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새벽녘에 보는 호수의 풍경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국내 최대의 인공호수답게 규모가 정말 대단합니다. 공원은 5가지 테마로 꾸며졌는데요. 각각 다른 매력과 다양한 풍경을 선사합니다. 습지섬을 향해 걸어가 보겠습니다. 데크도 잘 되어 있고 정비도 정말 깔끔하게 잘 하고 있어서 쾌적한 공원입니다. 잔잔한 수면 위를 노니는 오리의 모습에 한적함이 느껴지네요. 연꽃 데크를 지나가 보겠습니다. 여름에는 연꽃이 만개해 꽃을 보는 재미도 있겠네요. 아침 해를 보면서 호숫가를 걸으니 상쾌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호수를 둘러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어 남녀노소 걷기 좋은 길입니다. 인공호수여서 그런지 물결이 잔잔해서 평화롭게 느껴지는데요. 호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자가 있어서 조금 있다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트레킹을 하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된 공원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깨끗한데요. 정자 방향으로 돌아가 볼 텐데요. 조경을 신경 써서 잘 해놓은 정원을 걷는 기분입니다. 수변 전통공원 방향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약간의 언덕이어서 부담없이 오를 수 있어 좋습니다. 천천히 정자를 올라가 볼 텐데요. 한눈에 담긴 호수의 모습이 정말 광활합니다. 다시 트레킹 코스를 향해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리를 건너 반대편 길로 넘어가 볼 텐데요. 물꽃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호수 위에 다리로 만들어진 인공섬이 이색적인 느낌인데요. 수생식물이 없어도 구조물이 다양한 형태의 다리로 있어서 구경하기 좋은데요. 동그란 데크가 있어서 360도 호수를 바라볼 수 있는 길입니다. 여름에는 다양한 수생식물 29종이 있어서 관찰하는 재미가 있다고 하니 사계절 즐길 거리가 많은 곳이네요. 날씨가 좋아서 호수를 즐기기에 정말 좋은 날인데요. 청정 자연이 잘 조성되어 있어 새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동식물을 즐기면서 트레킹할 수 있어 더욱 좋은데요. 전망대 방향으로 걸어보겠습니다. 전망대에 도착을 했는데요. 계단을 통해 올라가 보겠습니다. 전망대를 둘러싸고 계단이 있어서 올라가는 길에도 전망을 구경할 수 있네요. 이제 전망대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조금 전 걸었던 물꽃섬과 중앙공원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인데요. 드넓은 호수와 산책로, 그리고 멀리 보이는 세종시의 모습이 어우러져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공원과 호수가 있어서 한국의 센트럴파크가 생각나는 곳인데요.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엘리베이터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호수 트레킹 코스를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조금 걷다 보니 물놀이 섬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다리를 건너면 물놀이 섬입니다. 은빛 해변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름에 물놀이를 즐기면서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도 있네요. 호수의 가운데 수상 무대섬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세호교를 건너 수상 무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 보겠는데요. 호수 한가운데 이렇게 멋진 구조물이 있어서 정말 신기합니다. 무대 배경이 호수네요. 물 위에 있는 무대라니 정말 굉장한데요. 무대 뒤쪽으로 화장실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세호교를 건너 호수 둘레를 걸어보겠습니다. 구간마다 색다른 모습이 있어 다양성을 즐길 수 있는 코스입니다. 넓은 잔디광장이 펼쳐져 있어 휴식 장소로 좋은 곳입니다. 세종시의 캐릭터인 젊은 세종 충령이 서 있네요. 송담만리 문화쉼터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제 습지섬을 향해 걸어가 보겠습니다. 호수를 바로 옆에서 느낄 수 있는 데크를 걸으니 호수 위를 걷는 느낌인데요. 의자도 설치되어 있어서 풍경을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겠네요. 얼굴에 스치는 바람이 제법 매섭게 느껴지는 날씨입니다. 트레킹 채비를 단단히 하셔서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걸어가니 바람의 언덕이 나옵니다.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형상화한 언덕이라고 하는데요. 언덕 능선을 따라 걸어보겠습니다. 바람을 타고 위에서 보는 호수와 세종시의 모습이 환상적인데요. 새들도 평화롭게 즐기는 공원입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도 많이 보입니다. 이제 습지섬 방향으로 걸어보겠습니다. 습지섬에 도착을 했는데요. 금강에서 들어오는 수질 2등급의 물이 이곳에서 정화되고 순환되는 공원 시스템입니다. 생태계 보전과 생태체험 공간으로 다양한 동식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개수나무와 귀록나무 등 수변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어 구경하는 재미를 더합니다. 총 9km의 트레킹 코스를 걷는데 오르막 내리막이 없어서 산책하듯 걸을 수 있어서 더 좋은데요. 이제 주차장 방향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호수의 형상이 다채로워서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한 바퀴 도는 코스인데도 지루할 틈이 없었는데요. 흐르는 물에 스트레스가 다 흘러내리는 기분입니다. 이제 조금 더 걸어가 보겠습니다. 도심 속 이렇게 큰 호수공원이 자리 잡고 있어 일상을 자연과 함께하는 기분인데요. 호수의 고요함과 자연이 어우러져 있는 힐링 공간입니다.
이번에 축제섬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공연을 할 수 있는 작은 무대가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중앙광장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한 바퀴를 돌아 시작점에 복귀했는데요. 도서관 방향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호수공원을 둘러싸고 세종의 멋진 건물들이 서 있는데요. 아름다운 풍경을 뒤로하고 다음 여행지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처음 트레킹을 시작했던 제2 주차장으로 도착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분들은 세종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205번 버스를 타시고 국립세종도서관 정문에서 하차하셔서 호수공원 트레킹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두 번째 여행지로 가볼 텐데요. 가는 길에 마침 점심시간이어서 점심을 먹고 가겠습니다. 이곳은 전이면에 있는 보리밥집인데요. 트레킹 후에 먹는 보리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꿀맛 같은 식사를 마치고 두 번째 여행지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50년간 혼자서 가까운 비밀정원에 가보려고 하는데요. 10만 평 규모의 넓은 공원에 100여 마리의 곰과 정성 들여 가꿔낸 정원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은 베어트리 파크입니다. 다양한 정원을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입장료는 한 사람당 13,000원입니다. 이제 입구를 통과해서 본격적으로 공원을 둘러볼 텐데요. 입구에서부터 귀여운 반달곰이 반겨주네요. 관람 방향을 따라 걸어가 보겠습니다. 나무에 풍경이 달려있네요. 초입 부분에 연못이 있습니다. 겨울철이라서 비단잉어들이 온실로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정원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정원을 구경하기 전에 멋진 건물이 있어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잔디마당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꾸며져 있습니다. 연말 느낌이 물씬 나는 포토존이네요. 베어트리 파크는 오후 8시까지 관람이 가능해서 이른 저녁에 방문하시면 조명이 켜진 트리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웰컴 하우스에 입장을 해보겠습니다. 동화 속 성에 들어가는 기분인데요. 베어트리 파크의 상징 곰들과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며진 실내가 감탄을 자아냅니다. 가족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즐길 곳을 찾으신다면 추천드립니다. 이곳에 화장실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이 잘 꾸며져 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무 정원을 걸어보겠습니다. 희귀하고 귀한 소나무를 구경할 수 있는 송백원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부터 신비한 소나무가 서 있는데요. 소나무가 이렇게 다양하고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 신기한 정원입니다. 송백원을 구경하고 이제 관람로를 따라 걸어가 보겠습니다. 웰컴 센터 뒤로 정원이 펼쳐지는데요. 이곳에 레스토랑과 카페도 있으니 천천히 쉬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조각상이 공원의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조각상은 로댕이 직접 조각한 진품으로 전 세계 25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영광인데요. 이제 동물원 방향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연과 호흡하며 사색에 빠지기 좋은 수목원인데요. 이 나무들을 하나하나 심고 가꾼 덕분에
우리가 자유롭게 구경할 수 있어 감사함을 느끼는 곳입니다. 작은 동물들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반달곰이 버선발로 나와 반겨주는데요. 너무 귀엽습니다. 염소와 꽃사슴도 뛰놀고 있네요. 반달곰의 배웅을 받고 전망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 볼 텐데요. 나무를 한 땀 한 땀 이쁘게 잘라놓은 정성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전망대에 가기 전에 불곰들을 만나러 왔는데요. 반갑게 인사도 해주네요. 정말 예의가 바른 곰입니다. 이제 전망대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약간의 오르막이 시작되는데요. 등산 정도는 아니어서 남녀노소 쉽게 걸을 수 있는 코스입니다. 다양한 식생이 분포하고 있어 등산하는 것과 또 다른 느낌을 주는 수목원인데요. 약간의 경사를 올라 이제 5분 정도만 가면 전망대에 도착을 하는데요. 겨울의 정취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길입니다. 산책길도 잘 되어 있네요. 조금 더 걸어가니 작은 전망대가 눈에 띄는데요. 베어트리 파크 정상에 있는 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면서 풍경이 참 기대가 되는데요. 위에서 음료수 한 잔 먹어도 좋겠습니다. 오늘 둘러본 베어트리 파크의 전경이 펼쳐지는데요. 정말 아름답게 꾸며놓은 수목원입니다. 내려가는 길도 정성스럽게 정원을 가꿔놨네요. 먹이를 받아먹는 불곰을 한 번 더 구경하고 작은 분수호수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분수 소리가 참 시원한데요. 이제 풍채가 작은 반달곰 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개장 당시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5마리의 반달곰이 지금은 번식해서 100여 마리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동물들도 살기 좋은 공원인가 봅니다. 관찰로가 잘 되어 있어서 귀여운 반달곰들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쳇바퀴를 돌고 있는 귀여운 곰의 모습입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반달곰들을 보니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데요. 다양한 식물과 동물을 보고 느낄 수 있어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넓은 잔디광장에서 뛰어놀아도 좋겠네요. 관람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볼거리가 많은데요. 이끼정원입니다. 조금 더 걷다 보니 곰 조각공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다양하고 재밌는 곰 동상이 가득해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조각공원에 작은 연못도 있는데요. 전경을 즐길 수 있는 카페도 보이네요. 정자에서 한적하게 즐기는 풍류가 느껴지는데요. 북극곰이 비단잉어를 사냥하는 재미있는 위트도 재미를 더해줍니다. 이제 천천히 내려가면서 실내 정원을 볼 차례인데요. 이렇게 넓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수목원은 참 보기 드문 곳입니다. 곳곳에 있는 풍경 소리 덕분에 마음이 다 차분해집니다. 실내 정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겨울 시즌에 맞게 꾸며 놓았는데요. 계절과 시즌에 따라 테마가 바뀐다고 하니 보는 재미가 있겠습니다. 크리스마스답게 마당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물씬 나는데요. 한겨울에도 열대식물과 꽃들을 즐길 수 있는 곳이어서 더 좋습니다. 물 한 개 위에 나무가 떠 있는 모습인데요. 물속의 비단잉어가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숲속 한가운데를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겠네요. 중간중간 이렇게 관람객들을 위한 포토존이 잘 되어 있어 추억 남기기에도 좋겠습니다. 아기자기한 소품이 귀여움을 더하는데요. 겨울에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나 봅니다. 아직도 볼거리가 남았습니다. 겨울에 수목원도 참 걷기 좋습니다. 조금 있으면 금방 다가올 봄의 풍경도 기대가 되는데요. 만경 비원 방향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무와 꽃들이 모인 듯하다고 하여 만경 비원인데요. 입구에서부터 멋진 조형물과 아름다운 수석들이 눈을 압도합니다. 호기심을 자아내는 비밀의 문을 지나면 형형색색의 자연의 빛과 형상의 감탄이 나오는데요. 입구의 박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이 구간은 다양한 선인장이 자리하고 있군요. 오솔길을 따라 다채로운 식물들이 어우러진 절경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이번에는 화분 속 작은 정원 분재를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재들이 각기각색의 매력을 풍기는데요. 정성이 정말 대단합니다. 설립자가 처음부터 정성스럽게 가꾸었던 송파정에 왔습니다. 나무에 대한 사랑이 물씬 느끼는 정원인데요. 700년이 넘는 주목이 수목원의 깊이를 더합니다. 평소에 보기 힘들었던 귀한 나무들이 많아서 나무를 좋아하는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하시면 좋겠네요. 야생화 동산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한 그루 한 그루가 다 이색적이고 신기해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작은 폭포도 있고 없는 게 없는 공원인데요. 봄이나 여름에 오면 더 다양한 야생화를 즐길 수 있겠네요. 이제 관람을 거의 마쳤는데요. 100년이 넘는 향나무 위에 귀여운 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아쉬울 정도로 마지막까지 멋진 풍경을 선사해 주네요. 처음 트레킹을 시작했던 오색연못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처럼 멋진 환영 인사와 배웅이 또 있을까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 출구를 향해 걸어가 보겠습니다. 100년이 넘은 향나무 정원을 마지막으로 이번 트레킹은 마무리되었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곳 베어트리파크에 오실 분들은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기차는 전이역에서 하차하셔서 81번 버스를 타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버스는 세종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991번이나 801번을 타고 오시면 됩니다. 천안 종합버스 터미널에서 700번을 타고 오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정원을 즐길 수 있는 베어트리파크 트레킹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국내 최대 인공호수와 비밀정원을 걸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해주시면 좀 더 빠르게 여행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